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정보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나눠드리고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미국이 북한의 최대 위기 시점에 최대 전력을 이 동북아시아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전 지구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종결점이 희한하게도 우리 지역입니다. 전 지구적인 전쟁인데 마지막 엔딩존이 여기입니다. 북한이 지금 벌벌 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맹비난하죠. 핵전쟁의 전주곡이다 라고 위협을 하는데 8월 14일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통일신보에서 실론, 즉 사설 같은 걸 적었어요. 칼럼을 적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한미연합훈련은 공화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 계획이고 그 실행을 보다 완비하기 위한 핵전쟁 예비훈련이다. 해머를 망치로 바꿨다고 흉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규모와 형식이 어떻든 선제 타격, 평양 점령 등의 침략적 성격은 변할 수 없고 언제 어느 때 진행되든 핵전쟁의 전주곡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남조선에서 각종 침략전쟁 연습의 중단과 함께 미국의 침략 무력과 무장 장비들의 철거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에 있다는 것이 남조선 민심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북한이 희한하게도 올 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또 통일 이후에라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지역의 안보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올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하죠. 미국의 침략 무력과 침략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군이죠. 그리고 무장 장비들의 철거, 그리고 미군 전력이죠. 이거 철거해라.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는데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북 인사들, 친북 정치인들, 종북 정치인들 이런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 그리고 사실은 평화선언, 종전선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종전선언 하면 전쟁이 없으니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궁극적으로 해내가는 이런 주장들을 대선 주자에서부터 일선 국회의원까지 또는 제야시민단체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친북 계열의 정치인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지령을 계속 내리니까. 자, 여기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북한 인사가 그 중국 관영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굉장히 큰 전쟁 연습을 언급을 했거든요. 리용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입니다. 황구시보 중국 관영 매체죠.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 8월 14일입니다. 뭐라고 했냐.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은 먼저 한국에 배치된 침략 병력과 전쟁 장비를 철수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앞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각종 위협에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 더욱 증대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분쇄할 절대적 억지력을 반드시 더욱 빠르게 강화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중국 주변에서 다양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목적은 자기 수하의 동맹국과 군사적 결속을 강화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중 양국 공동의 위협이기에 북중이 응당 협력을 강화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자, 지금 우리는 한미연합훈련만 신경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리용남 북한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을 겨냥한 훈련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큰 스케일로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편을 딱 갈랐습니다. 중국, 북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죠. 중국, 북한 한편, 미국과 그 동맹국 한편. 우리는 어딥니까? 미국과 동맹국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애매한 스탠스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훈련이 뭐냐?
분석을 하고 정보를 취합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하길래 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이런 소리를 할까? 정말 깜짝 놀랄 훈련이 진행됩니다. 40년 만에 최대로 실시하는 세계대전 대응 훈련입니다. LSGE 21 훈련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Large Scale Global Exercise 21이라는 훈련인데, 그러니까 아주 큰 규모로 세계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이런 거예요. 과거 냉전시대 때 세계대전을 염두에 두고 했던 훈련인데, 그게 지금 4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미 해군 주도로 5개 함대, 즉 3, 5, 6, 7, 10함대와 해병대 3개 원정군 전체, 태평양, 대서양 일대에 배치된 육군 및 공군 일부가 참가하는 세계대전 대응 훈련입니다. 1981년에 실시한 오션 벤처 1981 이후 최대 규모로 전 지구상에서 실시하며 8월 3일부터 16일까지 미영 참가 일부 훈련, 27일까지 호주와 일본이 참가하는 공세 작전 성격의 2부 훈련이 실시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바로 이게 그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미연합훈련이 지난주부터 사전훈련 했죠. 그리고 8월 16일 오늘부터 본격 훈련에 들어갑니다. 열흘간 하죠. 이 훈련하고 스케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이 훈련이 2부 훈련인 겁니다. 2부 훈련. 그리고 27일까지 하는데 1부 훈련은 이제 뭔가 전력을 집결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왔고, 그리고 독일도 오고, 호주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괌에서 또 한번 모여서 훈련 한번 했죠. 그리고 27일까지 하는 호주와 일본이 참가해서 하는 훈련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27일 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들어오는 것이 잠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방역당국 또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7일 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퀸 엘리자베스가 27일 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들어온다. 그런데 여기 훈련을 27일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 훈련 장소가 어디겠냐 이겁니다. 바로 남해죠. 제주도 남쪽 해역인 겁니다. 그 제주도 남쪽 해에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전력이 모여서 세계대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니들도 우리하고 같이 손을 모아야 돼. 왜? 전 세계에서 하는 훈련의 마지막 종결점이 제주도 남쪽이다. 그러면 그 타겟이 되겠냐? 북한일 수도 있고 베이징일 수도 있고 평양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힘을 모으자 라고 하는 것인데, 자, 미 해군주도 5개 함대, 3함대, 샌디에고에 있는 동태평양의 함대죠. 5함대, 중동의 함대죠. 6함대, 지중해 유럽을 맞는 함대죠. 그리고 7함대, 우리 서태평양 이 동아시아 함대죠. 그리고 10함대는 사이버 함대입니다. 이렇게 5개 함대가 참가를 하고, 2함대는 카리브해입니다. 거기 큰 전력도 없어요. 4함대는 남미입니다. 거기도 큰 전력 없죠. 거기 다 마약 단속해야 되니까 이 참가 안 하고, 세계대전이니까 남미에 미국 적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전쟁을 하는 유럽, 중동,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이 다 집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원정군, 미 본토에 있는 제1, 제2 해병 원정군, 군단급이죠.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제3 해병 원정군, 이 전체가 참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군력 대거 집결해서 하는 훈련이다. 냉전의 절정기에 이르렀던 1981년 이후에 가장 큰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한다 이겁니다. 과거 냉전시대 때는 대서양에서 했죠. 지금은 바로 우리 앞마당에서 한다. 이제 북한이 벌벌 떨겠죠. 그래서 이 한미연합훈련이 그냥 한국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 스케줄을 보면, 이 시야를 펴서 전 지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F-35를 탑재한 항모가 4척이 여기 집결합니다. 칼빈슨 항공모함이 F-35C를 탑재를 했죠. 8월 14일 현재 하와이 서쪽에서 훈련을 하고 지금 서진하고 있습니다. 곧 오겠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영국이죠. 항공모함은 8월 14일 현재 괌을 출항해서 바시 해협 인근에 있습니다. 이제 곧 올라오겠죠. 칼빈슨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칼빈슨 항공모함 F-35C를 탑재한 최초의 항모죠.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여기는 F-35B, 미 해병대 F-35B 한 개 대대, 영국
공군 F-35B 1개 대대에서 2개 대대의 F-35B 24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샌디에고를 출항했습니다. SX 강습 상륙전단. 여기 역시 F-35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괌을 출항했습니다.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 역시 여기도 F-35B 탑재되어 있죠. 둘 다 45,000톤급. 여기는 7만 톤급. 여기는 칼빈슨 10만 톤이죠. 이 4개 항모가 전부 F-35를 탑재를 하고 지금 제주도 남쪽에 온다 이겁니다. 북한이 벌벌 떨겠죠. 자, 이것뿐이냐? 또 처음으로 우리 아시아에 오는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배인데요.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 원래는 유조선입니다. 유조선인데 이 중간에 기름을 싣는 이 화물칸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여기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게 미구엘 케이스라고 하는 배인데 이런 배가 미 해군에는 5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5번째 함인데 올 5월 2021년 5월에 취획했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작전 배치를 지금 이 서태평양에 하러 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배냐 하면은 미 해군 해병대의 대외 무력 투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원정 해상기지입니다. 9만 톤급 선체 대규모 유류 탄약 저장 시설은 물론 250명 규모의 병력 수용이 가능하며 대규모 상륙 작전 시에 특수전 및 소해 항공대 발진 플랫폼이 됩니다. 대규모 특수작전 시에 해상 발진 플랫폼 등의 용도로 활용하며 중동에만 상시 배치 태세를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태평양에 전개합니다. 이거 이란 앞바다 이런 데 주로 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우리 동아시아에 온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상륙함이나 상륙정 또는 소해정 이런 것들 이 밑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배인데 여기 그냥 배에다 실어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배를 출항시킬 때 이 큰 배를 가라앉힙니다. 클수선을 밑으로 확 내려요. 그래서 여기를 바다가 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있는 패스트 어택 크래프트라든지 고속정이라든지 아니면 소해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진시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부가판, 비행가판이죠. 여기에는 오스프리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발진시켜서 특수부대들을 적진에 침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면서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군함인데 이게 올 5월에 취획했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긴 선형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이번에 온다라는 겁니다. 이번 훈련하러.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글로벌 엑서사이즈 이거 훈련하러 지금 이 동네에 온다. 대규모 상륙작전 그리고 대규모 특수작전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나리오 상에. 이것만 있냐? 또 아닙니다. 북한이 정말 이거는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3함대 지휘소가 이동을 했어요. 3함대는 샌디에고에 있는 함대죠. 그런데 샌디에고에 있는 함대는 당연히 미 본토 서부를 방어하는 그런 임무를 첫 번째로 가지겠죠. 그런데 처음에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면 미 본토를 지켜야 되지만 이제 방어하고 나서 반드시 이제 반격하는 상황에 들어가서는 미 본토 지킬 일 없이 이제 적진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적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 본토에 지휘부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샌디에고에 있던 지휘부를 하와이로 옮겨서 전진 배치해서 적과의 전투를 지원하는 이런 임무를 하는 훈련을 아예 함대 지휘소를 이동해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자, 성조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 해군이 제3함대 지휘부를 샌디에고에서 하와이의 임시 지휘센터로 이전했다. 지난주에 실시된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로의 함대 사령부 이전은 LSG 21 훈련을 위한 것으로 지난 9일 함대 지휘소와 지원부대가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로 이전을 완료했다. 스티브 코헬러 제3함대 부사령관은 우리는 태평양 어디든 갈 수 있다 라며 이번 해상훈련 이벤트의 규모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거 보시면 지난 9일날 이 함대 지휘부가 샌디에고에서 하와이로 이동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LSG 21 훈련을 위한 것이다. 9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부 훈련입니다. 즉 전쟁하는 그 핵심 지역으로 전력을 전개하는 훈련이죠. 그래서 이 미 해군의 전력을 전체를 전부 이 서태평양 즉 동중국해죠. 우리 남해 쪽으로 집결을 하는데 뭐 함대 지휘부가 샌디에고에서 너무 머니까 더 서쪽으로 가자. 그래서 7함대를 완전히 지원하는 백업하는 이런 대응을 구축하자라고 해서 하와이로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태평양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미 본토 서부에만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것도 이것만 있냐? 공군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아이언 피스트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지난 7월 달에 미 공군이 괌에 어마어마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언 피스트 훈련 마치고 안 갔습니다. 지금 현재 미 본토 미노트 기지에서 온 69 폭격 비행대 소속의 B-52 전략 폭격기 6대가 괌에 있습니다. 그리고 F-22 스텔스 전투기죠. F-22 40대가 있는데 그중에 25대는 알래스카에서 왔고 15대는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40대가 지금 괌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 본토에서 역시 날아온 해병대의 레거시 호넷인데 이게 이제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한 그런 버전이에요. 지상 타격 전문으로 하는데 이거 12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역시 10대가 미 본토 389 전투비행대에서 와서 이 폭격을 전담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폭격, 제공 전투기들이 괌에 득실득실하게 공군 전력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지난 7월 달에 포항에서 모 해변에서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 그리고 유엔사 다 참가해서 했는데 긴급 대량 유류 배급 시스템이라는 훈련을 주한미군이 유엔사 배지를 달고 했어요. 뭐냐? 주한미군 제19 원정지원사령부 예하에 498 전투지원대대가 유엔사 연합사 지휘부 배석하에 시연한 최신 군수지원 장비입니다. 해안에 설치해서 바다에 떠있는 초대형 탱크로부터 1일 40만 리터의 연료를 해안작전기지에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유엔사의 이름으로 지금 포항에 대규모로 별들이 떴다라는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훈련의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새로 장비된 전력이랍니다. 기존에는 군수지원할 때 이 유류 보급선 이런 것들이 해안으로 접근해서 이 유류 보급선에 있는 이 보급 호수가 풀려서 그냥 해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급을 하는데 이건 육군입니다. 그건 이제 해군 해병대인데 이건 육군인데 육군 전력에 이제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육군 전력이 해안으로 가서 여기에 지금 뭐 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롤이 풀려가지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에 있는 유류 보급선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유류가 들어와서 이 차 한 대만 해도 하루에 40만 리터를 이 인근에서 들어오는 그 아군 전력에게 주유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과 이 동북아 지역에 있는 이런 그 미 육군 그리고 미 해병대 이런 그 전력들의 훈련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적진에 상륙해서 적진에서 원정 보급기지를 만들어서 그 원정 보급기지를 중심으로 다시 뻗어나가서 전투하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도 적진으로 진격해서 근데 보급이 가장 중요하죠. 진급해서 기름 떨어지면 뭐 탱크나 장갑차 못 움직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보급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해군이나 해병대가 만들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미국군도 자기들이 이런 보급 시스템을 가지고 해군의 보급할 수 있는 그 보급 함정들 그거와 바로 연결해서 육군이 전차나 장갑차에게 바로 현장에서 보급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걸 이제 7월 달에 포항에서 훈련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군 해군, 육군 모든 병종들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인 훈련을 하면서 영국군, 호주군,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포함되어서 이 동중국해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 엔딩 마지막 엔딩존 상륙존이 바레만이냐 아니면은 평양 앞의 남포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북한이 식량 때문에 지금 최대 위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식량 위기인데 홍수로 인해서 옥수수가 물에 잠겨서 먹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옥수수를 8월에 추수를 해서 10월 벼 추수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지금 식량이 태부족하게 됐죠. 이런 최대의 위기 이 시기에 미국이 40년 만에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훈련 장소가 우리 제주도 남쪽이다. 북한이 김정은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자, 그러면 이 정도 전력이 왔으면 뭐 여차하면 뭐 상륙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지만 말고 상륙 한번 확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긴 거 한번 쏴주면 정말 재밌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북한 그동안 호언장담했듯이 긴 미사일, 미국이 벌벌 떨 수 있는 미사일 한번 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